SNS 강사 남인일입니다. 스마트폰을 잊어버린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시더라도 만약에 폰을 잊어버리셨다고 걱정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폰을 잊어버리시면 주소, 연락처를 다 이제 잊어버리죠. 또 사진, 동영상 그것도 다 없어지죠. 폰을 잊어버리더라도 이런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잊어버리시면 뭐가 제일 아쉽나요? 스마트폰에 참 잃어버리면 답답하기도 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연락처죠. 연락처가 제일 아쉽죠.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저장해 놨을 텐데 지금은 20, 30개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스마트폰에 그냥 다 저장해 놓고 쓰시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면은 진짜 답답하고 아쉬움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진이죠. 사진과 동영상. 그동안에 많이 찍어 놨던 사진들, 또 가까운 분들하고 이렇게 찍은 추억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폰을 잃어버리더라도 연락처와 내 사진, 동영상은 백업을 해 두시면은 새로운 폰을 샀을 경우에 그대로 다시 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 연락처 백업입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백업 받느냐?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면은 내 구글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시면 대리점에서 일단 구글 계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앱을 깔려면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몰라도. 그래서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톱니바퀴 설정이 나오죠. 그 설정에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시면은 구글 영어로 구글이라는 게 보여요. 구글 영어로 된 게 구글이라는 게 한 중간쯤에 나옵니다. 요것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누르고 들어가면은 그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백업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백업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백업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 해가지고 여기 저 파랗게 켜져 있죠. 이렇게 파랗게 켜져 있으신 분은 그동안에 이미 백업이 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부터 처음부터 이걸 켜놔 주었기 때문에 다 백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켜져 있지 않으면은 그거를 다시 파랗게 켰어요. 켜고 여기 지금 백업이라고 있죠. 여기 지금 백업, 지금 백업을 누르시면은 바로 그 시간에 바로 백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업이 된다. 그럼 백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첫째가 연락처입니다. 내 전화번호 저장해 놓은 게 다 백업이 됩니다. 구글 캘린더,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한 문자 메시지, 메시지, 문자 왔다 갔다 한 거 있죠. 그게 다 백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을 깔아놨던 앱, 그 다음에 와이파이 잡아놨던 거, 그 비밀번호 같은 거, 배경화면 이런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일 중요한 건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는 제일 그대로 백업이 되고 나머지는 내 스마트폰, 옛날 스마트폰 모양 그대로 다시 복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락처 백업은 조금만 켜놓은 상태면 아무 걱정 없이 되니까 넘어가죠. 다음에는 이제 사진, 동영상 백업입니다. 사진, 동영상도 역시 백업이라는 것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구글사에 따로 저장을 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사가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은 보시면은 포토라는 게 있습니다. 요 포토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하나의 폴더에 묶여 있는 수도 있고 요거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요
팔랑개비처럼 생기고 요 포토랑 글씨 있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요걸 찾으셔가지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 만약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러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포토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쭉 사진이 보이면서 맨 위에 여기 아마 되게 영어로 된 분도 계시고 아니면 김이 이렇게 뭐 한글로 된 분이 있고,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내 구글 계정입니다. 요 구글 계정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예, 구글 계정을 누르고 들어가서 우선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자동으로 백업 되시는 분도 요 포토 설정, 요 포토 설정을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요 톱니바퀴에 포토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여기 백업 및 동기화. 저는 이제 요 사용을 안 하기로 해놨기 때문에 사용 안 함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 아마 사용 쓰고 계신 분은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 안 함으로 되신 분은 요거를 그냥 한번 누르고 들어갑니다. 예,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백업 및 동기화를 이제 사용으로 이렇게 파랗게 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업로드 크기란 말이 나와요. 설정에 업로드 크기가 나오는데 요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업로드 크기를 누르게 되면은 원래는 요게 원본 화질로 돼 있을 거예요. 원본 화질로 돼 있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면 원본 화질과 저장 용량 절약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원본 화질로 눌러져 계신 분은 저장 용량 절약으로 바꾸어서 눌러주세요. 요 차이가 뭐냐면은 사진을 우리가 찍게 되면은 그 화질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로우 상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데 요 저장 용량 절약은 그걸 압축을 해서 1600만 화소의 고화질 사진으로 맞춥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저장 공간을 그만큼 줄이는 거죠. 근데 원본 화질의 사진을 줄여버리면 좀 뭐 깨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1600만 화소만 해도 굉장히 고화질입니다. 단지 내가 무슨 뭐 사진 작가이거나 아니면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뭐 쓰시거나 이런 분은 원본 화질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사실 원본 화질로 크게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용량 절약으로 해가지고 이 저장 공간을 줄입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사는 15기가까지만 무료로 주고 그 이상 넘으면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고화질로 저장 용량 절약으로 줄여서 보관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인은 화질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사항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글 포토사에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동영상을 삭제하면 갤러리도 삭제가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사진이 다 없어집니다. 물론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글 포토도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갑니다. 뭐 다시 복구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삭제가 됩니다. 반대로 갤러리, 내 폰 갤러리 삭제하면 구글 포토는 삭제가 안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은 삭제를 안 하시고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내 폰 용량은 갤러리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글 포토는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걸 삭제하면 동시에 내 폰 갤러리까지 삭제가 되지만 구글 포토 창고는 가만 놔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스마트폰을 다시 찾으시거나 또 내 갤러리를 삭제한 것도 구글 포토에서 다운받으면 다시 내 갤러리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